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뭐 이것으로도 부족한 걸 압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사과드리고 가치가 좀 더 필요하신 건가요?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을 수행했으면 좋았겠다. 특권 쓰지 말고. 세월을 리봉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요.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점점 가까워지는 만큼 여야 후보들의 셈법도 더 복잡해질 텐데요. 셈법이 복잡해지는 만큼 잡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아주 쓴소리를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등판했습니다. 여야 미스터 쓴소리 이재호 전 장관, 이상민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자당의 쓴소리를 많이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당내에서는 매우 인기가 없어요. 예. 요건 정확한 저는 인기 있습니다. 오해가 또 있나 보네요. 네네. 아니, 이재호 장관님도 인기 많으세요, 당내에서. 나야 뭐 현역이 아니니까. 네. 우리 이상민 의원은 현역이잖아요. 네. 현역 중진이 쓴소리해야 인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의원들이 나도 해봤잖아요. 네.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나 초재선 의원들이 중진들 평가할 때 네. 그냥 말 잘 듣는 중진들은 별로 사람 취급 안 해요. 속으로는 네네. 이렇게 이상민 알겠습니다. 의원처럼 쓴소리 하는 사람들 초재선들은 네. 되게 존경해요. 네. 의원님, 이 말씀은 오늘 민주당 욕 많이 해라 이런 거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네. 우리 당에서 제가 지금 공격받는 팀. 아무튼 두 분의 활약을 좀 기대하면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 뭐 정치권 전두환 씨 조문 문제 가지고 조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호 장관님께서 오늘 저는 네, 조문 깜짝 갔다 놀랐어요. 오셨다는 이제 기사를 예. 봤습니다. 근데 전두환 정권에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예. 정치인이었고 옥구도 치르셨잖아요. 네, 두 번이나 가시고 네. 두 번 잡혀갖고 근데 조문을 감옥을 하셨더라고요. 두 번 갔고 네. 수배를 뭐 3번 당했고 네. 그랬죠. 탄압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왜 조문을 근데 가셨나요? 그건 그거고 예. 그건 역사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그건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네.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조문 가는 게 예의지. 내가 정치를 안 하면 뭐 굳이 갈 필요도 없지만은 네. 정치인인데 자기 나라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전직 그걸 가는 대통령 것이 그건 뭐 전두환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네네. 뭘 잘했고 잘못 그건 별개의 문제고 예. 네.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러나 일단 고인이 됐잖아요. 어.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 예, 아니더라도 같이 정치하는 분들이라면 뭐 개인적인 인연이 없어도 조문을 가는 게 마땅하다는. 그건 마땅하죠. 왜냐면 정치인이니까 나는 박원순 시장 저 고인이 됐을 때도 네. 조문 갔잖아요. 그랬습니까? 예. 네. 그건 정치인 대인다운 품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저희는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사적 과오, 네. 그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 아직도 오늘도 있으시고. 불행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참회나 사죄도 없었고 네.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 뭐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네. 없었습니다. 이재호 대표님, 이 정치인의 조문은 그 자체로 이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처음엔 가겠다고 했다가 뭐 여론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가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그 그럼 여기 잘못한 거죠. 두 분이 잘못한 그거 겁니다. 다 좀배 같은 생각이지. 정치인이 조문 가겠다 그러면 가는 거지. 뭐 여론 나쁘다고 안 가고 그러면 그 그렇습니까? 소신이 없는 거지. 아. 전두환 대통령 칭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가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과오는 과오대로 평가하는 거고 네.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네. 다시 못 보잖아요. 네. 뭐 당연히 정치를 하는 사람은 더구나 대통령 하겠다고 후보까지 된 사람들은 여나 야나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가야지.
그게 예의라고 봐. 나는 그래. 예. 알겠습니다. 내 가치관은 그래. 가치관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대표님의 선택으로 저희는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각 당 지금 뭐 아주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재호 대표님의 예. 활약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요. 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선대위를 두고 갈등이 좀처럼 봉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만찬 회동을 해서 갈등이 조금 마무리되나 했는데 결국은 뭐 별 결론이 안 났어요. 나는 그 두 사람만 보면 예. 좀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인지 네. 모르겠어. 심심하면 밥 먹자 그러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뭐 또 둘 다 헛소리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그 아마 무슨 뭐 저 인지도가 낮으면 인지도 올리려고 뭐 서로 뭐 한다고 보지만은 인지도 두 없죠. 사람 다 예. 알만큼 알만한데 네. 그 왜 쓸데없는 완전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아,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김종인 위원장이 뭐 우선 뭐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거의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그러면서도 계속 만나시잖아요.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그건 그 사람 말투가 원래 그런 거고.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래 했다 또 뭐, 네. 일상으로 회개하겠다 그러고 뭐 만날 일이 없다 그러고 뭐 또 그러고 또 찾아가면 또 만나고 또 뭐. 네. 그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아니 그 대표님 너무 아니 그 선대위 구성을 놓고 그래도 이제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선대위 구성은 네.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잖아요. 예. 그건 뭐 꼭 빨리 할 것도 없어. 천천히 그건 시간을 뭐 갖고 11월 안으로 그냥 12월 초까지만 해도 아. 3개월이면 되거든요. 네. 대선 선대위. 그러니까 그건 지금 뭐 선대위를 급하게 하는 건 없지만은 네.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예. 뭐 공연이 뭐 처음에 뭐 메모드급이라고 왕창 구성했다. 네. 지금 또 다시 하고 줄인다 해서고 그렇습니다. 국민이 손도 못 대잖아요. 네네. 뭐 조금 발표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대위 자체를 서둘러 할 건 없지만은 네. 그 구성을 두고 뭐 밀었다 땡겼다 한다든지 뭐 누가 안 들어오면 안 된다든지 누가 꼭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그건 표 찍어주는 건 국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선대위를 국민을 보고 구성해야지 뭐 특정인을 보고 구성하나요? 그 한심한 사람들이지. 그러면은 당내 어른이시니까 제가 그럼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랑 윤석열 후보 어찌됐든 뭔가가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핵심 갈등이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선거 때는 한 사람이라도 아쉽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렇든 저렇든 김종인 위원장 합류해주면 좋은 거고.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데 내가 그 조그만 애들하고 내 놀겠어. 그리고 윤석열이 네가 뭐 그 언제적 윤석열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런 이제 기싸움이다. 자존심 있는 예. 거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볼 때는 윤석열을 좀 길을 더 드리려고 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오면 그만이지 뭐 속으로는 뭐 재고 있네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뭐 특정 사안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래. 어쨌든 심계로 해석된다. 근데 이상민 의원님,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이 윤석열 후보에게 가지 마시라라고 의사를 좀 타진했다 얘기 들었는데 이 의원님이 이거 관련해서 말씀 들으신 거 없습니까? 저 뉴스통에서 봤어요. 이 의원님도 모르세요? 예. 저 비주류인 것 같은데. 의원님, 민주당 선거에 대해 관심 좀 가지세요. 네. 김종인 위원장을 민주당의 핵심 인사가 예. 물밑 접촉을 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제가 볼 땐 나왔어요. 그 핵심 인사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보실 때는 네.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얼마나 웃기고 코미디 같습니까? 그 블랙 코미디 자체가? 같죠. 아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2016년에 민주당 비대위 또 대표를 하셨으니까 또 인연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연이 있어도 그거는 기본적인 또 예의나 뭐 등등 비춰볼 때 그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장난하는 걸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두 분은 아무리 인기 있지만 뭐 MBC나 SBS에서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저는 별로- 직원이라서. 저는 당장 갈 수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뭐 이 진위 여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주당 핵심 인사가 만약에 접촉을 했다면 실제 영입할 의지보다는 윤석열 분열책이 제가 볼 땐 분열책이겠죠. 분열책. 분열책이다, 더. 국민의힘을 흔들기 위한. 이관계. 근데 뭐 별로
효과도 없는 효과가 없어요? 이간책을 하는 거고 또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정치를 이 엄중한 대선 국면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불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원체 두뇌 갖고 뭐 그런 소리 나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우선은 기싸움 계속하다가 좀 마무리되고 이제 선대위 천천히 굴러간다 이렇게 정도 정리하면 뭐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어쨌든 정리는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분 결국은 맨날 뭐- 시간 더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련은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 그렇죠. 예. 딱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모양새로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함께 할 가능성은 좀 높게 보시네요, 두 분 다. 그래요? 그렇군요. 아니 어디로 가겠다 갈 데가 없는데. 민주당도 아니니까. 일상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일상. 저 노생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글쎄 그건 별로 도움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선을 딱 그어주셨습니다. 요 오늘 정도로 두 분께서. 확실히 그 두 어른분들이 나오시니까 정리가 깔끔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주 좀 깨끗합니다. 네, 그럼 이제 민주당 얘기 잠깐 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잖아. 민주당 얘기는요?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실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계속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영상에 나오고 네. 있는데 큰 이거는 절을 제가 길게 볼 때는 하셨어요. 계획이 안 된 것 같은데 큰 절을 하면서 국민들께 사죄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 큰절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단골이지. 예전에 뭐 많이 하겠습니다. 전신에서. 국민의힘이 예. 맨날 절해놓고 그 다음날 까먹고 또 절하고 그 다음날 까먹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 절하는 거 별로 효과 없어요. 효과 없습니까? 그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하는 거. 아니 뭐 그전에도 제가 볼 때는 가끔 했어요. 가끔 궁지에 했습니까? 몰리면. 궁지에 몰리면. 예. 뭐 삼보 일배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저 다른 당 저기 추미애 그건 민주당 아니고 그때 네, 열린 우리당이었고 그렇죠. 그분은 이제 민주당이었고. 다 뭐 비슷한 당이지. 예, 그렇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 부분은 그래도 잘한 거라고 보세요? 이성민 의원님께서는? 몸부림이죠, 뭐. 네, 예, 몸부림이다. 뭐 지지도도 정체 있고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또 후보에 대한 그 양 후보에 대한 그 비호감도가 네. 굉장히 높고 이를 돌파하려면 결국은 민주당의 저 변하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되고 네. 후보도 보여야 되고 네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일환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의원님, 나온다. 지금 이제 후보 당사자는 저렇게 이제 너무 급한 마음으로 큰 절까지 올리고 그런 상황인데 이 선대위가 좀 너무 안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돼요. 잘 되고 물론 있습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조급하니까 네. 뭐 이렇게 선대위가 막 돌아간다지만 지금 선대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뭐 프랭카드 걸 수도 없고 네. 손을 들 수도 없고 네. 지금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건데 네. 뭐 그거를 이제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는 있죠. 말하자면 처음에는 소위 원팀이라고 그래서 경선할 때 좀 치열했으니까 네. 다 모든 의원 참여토록 했고 한 3주 정도 했더니 좀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중앙 선대위원장 감투를 썼거든요. 네네. 근데 뭐 3주밖에 안 돼가지고 잘렸죠. 그래서 저도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좀 약간 통합하기 위해서 선대위를 크게 꾸렸는데 그게 이제 잘 작동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전면적인 작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 후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민주당이 같아요. 예. 뭐 절을 하고 뭐 100번에 소용없는데 왜 민주당이 저러냐. 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발목이 묶여 있는데 별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목을 자기가 풀어야지. 네. 민주당이 후보가 대장동에 발목이 묶여 있는데 민주당인데 별 수 있어. 방법이 없지. 예. 그러니까 맨날 자기 발목 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민주당이 뭐 선대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뭐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꾸고 다 쓸데없는 짓이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제대로 되려면 예. 내가 진짜 이 이야기는 안 해야 될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네. 비책입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되려면 네. 네. 오늘이라도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대장도에서 발목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빼요? 어떻게 해요? 딱 특검하는 거지 해서 내가 특검에서
단 1원이라도 부정이 나오면 내 후보 그만두겠다. 네. 이렇게 딱 하고 특검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말로만 하고 네. 뒤로는 특검 안 하게 하고 아닙니다. 말로만 하고 예, 그거는 그럼 민주당이 뭐 특검을 왜 안 하나 그러니까 민주당 검찰이 종합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하자. 종합 발표 나고 다음 내년 선거 지나버는데 언제? 아니, 우선 이제 후보는 하겠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당에서는요. 이제 국회 이제 법도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동하면 뭐 특별검사만 임용하는 데만 여야가 합의하고 그러면은 금방 일사천리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의지 문제죠. 지금 말씀한 대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권은 사실 국민적 의혹이니만큼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준이 가족들의 의혹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저 국민적 의혹을 털기 위한 특별검사는 빨리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후보도 지금 뭐 처음에는 좀 반대했지만 지금은 무조건 특검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거 안 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많은데 특검 하자 그러면 좋다. 내일이라도 하자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 제가 하는 거 저 아니에요? 당 지도부가 아니고 네. 저 비주류라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당에 돌아가서 네. 어떤 당 대표든 어떤 당에 좀 그렇게 여론을 빨리 시행토록 협상은 좀 시작이 된 건 있습니까? 안 되지. 아니 그냥 그거는. 서로 그냥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는 공방만 거예요. 하고 하는 있고. 거지. 사실은 저 국민의힘도 또 윤석열 후보의 요 고발 사주나 또 가족의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또는 이제 그 대장동 건에 대한 금융 뭐 대출 부정 대출 건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싫죠. 그래서 같이 아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지.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이고 뭐 일본저축은행이고 일본까지는 아니에요. 어떤 저축은행이고 간에 네네. 윤석열 후보에 의해서 걸려 있는 것, 의심 있는 것, 네. 다 특검해야지. 아. 그래서 두 후보 다 네. 특검해갖고 네. 거기서 벗어나면 네. 진짜 대선 후보 되는 거고 네. 특검 안 하고 그 발목이 잡혀갖고 네.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된들 네. 그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아. 맨날 욕먹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검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럼 제대로 후보로서 이제 예. 경쟁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분이 이미 합의를 됐어요. 그 경쟁하는 부분에 거지. 대해서. 두 분, 예. 그러니까 뭐 크게 그러니까. 뭐 영향력이 윤석열 후보도 무슨 뭐 고발 사주 문제다 네. 뭐 네. 판사 사찰 문제.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부산저축은행. 그게 나는 예. 아니다 관계 없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네. 그것도 특검하자 해라. 아. 딱 해서 거기서 벗어나면 윤석열 후보도 대선 후보로서 진짜 속력이 붙는 거고 네.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에서 벗어나면 후보로 속력이 붙는 건데 네. 특검을 안 하니까 계속 그걸 갖고 서로 발목 잡으니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한 3개월 기간 잡으면 예. 한 대선 전에 끝나거든요. 네네. 할 수 있죠. 한개는 60일만 하면 되잖아요. 예, 60일 하면 충분합니다. 되지. 아, 그러면 그 대장동 관련자가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논의가 시작되겠군요. 해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언제요? 지금 여야 간에 공방만 하고 있지 진행은 사실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두 그래서 분이- 예. 후보 저희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인 특검 수용을 하지만 네네. 당이 좀 미적거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하여튼 적극적인 이걸 의혹을 털지 않고서는 그럼요. 대선도 온전하게 치를 수 없고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도 네.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이렇게 쓴소리 해주셨기 때문에 당 관계자들이 좀 잘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니, 당 관계자. 저희 민주당에서는 더 라이브를 네. 많이들 보니까 국민의힘도 좀 더 라이브를 많이 보고 네. 국민의힘은 뭐 KBS 가 무조건 안 보는 게 경향인데 TV조선만 보는 거예요. TV조선만 맨날 보는데 그만 보지 말고 딴 건 다 안 봐도 더 라이브는 좀 보면 아, 대단히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아, 특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들을 네. 말씀이 많은데. 그러면은 뭐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예. 하는데 그러면 워낙 그렇죠. 이제 순소리를 잘 하시니까 그럼 끝으로 짧게만이라도 그 이제 자당의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조언 한마디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를 올릴 수 있게끔 쓴소리. 예. 정치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공직자, 공무원들의 리더십하고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검찰총장까지 해서 검사는 상명하 하복의 계급 사회잖아요. 네. 거기에 리더십은 인정을 받았지만은 네. 정치인의 리더십은 아직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속히 정치인의 리더십이 검찰의 리더십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네. 알고 좀 지금이라도 뭔가 좀 정치인은 결단할 때 결단해야 하잖아요. 네.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화가 돼서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도 좀 확실하게 털 건 털고 네.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고 네. 좀 분명하게 하고 네. 국민들이 저 정도 리더십이면 대통령이 돼도 되겠다 네. 하는 소리를 듣도록 네. 좀 본인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뾰족한 수는 없어 보여요. 네. 이상민 의원님 이재명 후보에게 조급한 마음이 있어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혼자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해가 다른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가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치권에서 오래 했었던 경륜 그거를 오히려 존중하고 네.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정성으로 차곡차곡 나간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당의 두 어른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